여기까지 체크해 보셨다면 대략적인 방향은 잡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체크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고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림은 단순한 불편감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다리가 찌릿찌릿해요. 다리가 저려서 깼는데 주무르면 좀 더 낫더라고요. 이런 증상 혹시 겪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밤마다 다리가 저리는 증상,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 혈관, 척추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증상이 단순 피로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저림을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수년째 방치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림이라는 증상은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의미하는 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척추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 저림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한쪽 다리에만 저림이 지속되는 경우, 허리나 엉덩이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 걷다 보면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쉬어야 하는 경우, 발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증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척추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 혹은 다른 원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린 가장 흔한 원인, 바로 척추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허리가 아니라 다리 쪽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가 저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허리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특징은 허리,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저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 안에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이 아프다가 잠깐 쉬면 증상이 호전되는 패턴입니다. 주로 50에서 60대 이상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밤에 누워 있을 때도 다리 저림이나 쥐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허리와 다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 저림과 함께 허리나 엉덩이 불편감이 같이 있다면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척추 원인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증상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불편하다.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무르면 잠깐 좋아진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불쾌한 감각이 계속된다. 이 증상을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기능 이상입니다. 주로 뇌의 도파민 신호 전달 이상과 관련이 있고 철분 부족이나 임신, 만성 신장 질환, 일부 약물 복용 이런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질환은 단순한 불편감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원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먼저 혈관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막히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저림, 통증,
피로감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가 쉬면 다시 좋아지는 증상, 그리고 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거나 발등 맥박이 약하게 만져지거나 상처가 잘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흡연 이 세 가지가 있는 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말초신경병증, 특히 당뇨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 자체가 손상되면서 발끝이 저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점점 감각이 둔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감각이 떨어지면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걸으면 아프고 쉬면 낫는다. 이것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인 저림, 감각 저하 이것이 있으면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혈관 문제는 단순 증상 치료가 아니라 기저질환 관리까지 같이 가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적인 원인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내 증상이 어디에 가까운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허리, 엉덩이 통증도 같이 있다. 이건 척추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고 움직이면 잠깐 좋아진다. 이건 하지 불안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고 발끝부터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말초신경병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으면 아프고 쉬면 다시 괜찮아진다. 혈액순환 장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보셨다면 대략적인 방향은 잡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체크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고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림은 단순한 불편감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면 보통 이런 순서로 진단을 합니다. 먼저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증상이 척추에서 오는지, 말초신경인지, 혈관 문제인지 원인의 방향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에 필요에 따라 엑스레이, MRI,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인이 척추라면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조수치료, 주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신경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최소 침습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나 혈액순환 문제처럼 비수술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 시에는 약물치료나 수액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 개선을 도와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같은 저림이라도 원인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방해할 정도로 지속된다면 더 이상 참고 넘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